자, 이번 시간에는 잉여역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잉여역수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먼저 선행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지금 여기다 내가 써놨지만 내가 관련 동영상 예전에 올려놨던 것 중에서 배주의 등식, 그 다음에 이제 항등원 여권, 그 다음에 잉여계,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알고 있다면 그냥 이 동영상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수업을 듣다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모르겠다거나 싶으면 이 영상을 먼저 본 이후에 지금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선 잉여역수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항등원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데, 항등원이라는 게 뭐였냐면 연산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수를 갖다가 연산을 시켜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항등원이라는 값은 내가 어떤 하나의 a라는 값을 항상 어떤 특정한 값이랑 연산을 시켰더니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게끔 하는 값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덧셈 같은 경우 연산에서의 항등원 값은 a라는 수에다가 항상 어떤 걸 더하게 됐을 때 a가 나오게 되냐면 0을 더하게 되면 a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곱셈 같은 경우는 a에다가 항상 1을 곱하면 항상 a가 나오게끔 하는 그 덧셈과 곱셈의 각각 항등원이 0과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항등원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내가 계산식에서 그 항등원 값은 항상 연산을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 원래 값을 유지한다는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연산을 우리가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항등원을 만약에 내가 어떤 값에서 연산을 하다가 어떤 중간 부분을 내가 항등원 값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부분에 대한 연산은 사실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만큼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지. 날려버리면 한마디로 복잡한 계산식에서 그만큼을 내가 줄여놓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원에 대해서 이제 방금 설명을 했는데, 항등원이 그런 그러니까 의미였다면 여권이라는 건 뭐냐? 여권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값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특정 값을 내가 연산을 시켰더니 항등원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a를 연산을 어떤 값이랑 시켰더니 그 항등원 값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은 a의 여권이 되는 거겠지. 자, 여권은 아까 항등원의 중요성을 방금 얘기를 했는데, 여권은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항등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값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값에 대한 여권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항등원 값을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그 값은 계산 하나 만한 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만큼을 날려버려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이제 사칙 연산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 어떤 a라는 값에다가 그거에 대한 여권이면 아까 항등원 0이라고 했으니까 a의 어떤 덧셈 연산을 시켜서 0이 되게 하는 여권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어떤 a에다가 곱셈 연산을 시켜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 되게 하는 값은 a분의 1이 여권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실생활에서 곱셈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뭐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수를 이제 약분해서 지워주듯이 하게 되면 당연히 복잡한 식 자체가 1이 되면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여권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그 여권이라는 개념이 꼭 그 덧셈과 곱셈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많은 그런 연산들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식은 우리가 이제 합동식의 연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합동식의 연산 중에서도 합동식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합동식의 곱셈 연산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항등원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값에다가 무엇을 곱했더니 항상 a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값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곱셈과 똑같이 1을 곱했을 때 a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의 곱셈 연산에서의 항등원 값이 1이라는 걸 우리가 현재 안 상태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a라는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그 항등식의 합동식의 곱셈 연산인 항등원인 1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값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여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여권을 각 연산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이런 합동식의 곱셈 연산에서의 이런 여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잉여역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잉여역수라고 부르고 표기법은 A의 잉여역수는 여기서 썼다시피 A 스타 또는 A 인버스 기호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 근데 이제 뭐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마다 이제 표기 방식이 뭐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곱셈 연산에서의 A분의 1과 똑같은 표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주로 이거보다는 얘를 많이 쓰는 편이야. 근데 뭐 이걸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잉여역수는 보다시피 A 곱하기 어떤 값을 해가지고 합동식의 곱셈연산의 항동원인 1값이 나오게 하는 이런 X값을 우리는 잉여역수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마찬가지로 1을 남겨놓고서는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내가 싹 다 뭐 계산식을 막 곱한다고 했을 때 그 1 만들어준 부분은 얼마든지 날려놓고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잉여역수란 정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살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잉여역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잉여역수가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어떤 값에 대해서 항상 그런 잉여역수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잉여역수가 존재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잉여역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써놨다시피 잉여역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a 곱하기 어떤 정수 x를 곱했더니 n으로 한 나머지가 1이 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합동식의 곱셈연산에서의 항동원 값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x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a와 n이 서로서로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반대로 a와 n이 서로소면 역원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거를 잠깐 이제 증명을 해보자고. 자, 우선 일단 어떤 방향으로 먼저 해볼 거냐면 반대 방향부터 먼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우선 이제 A와 N이 서로서로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얘가 성립한다는 걸 이제 밝히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조의 등식에서 배웠다시피 A와 N이 서로서면 만족하는 성질 중에 어떤 정수의 XY가 존재해서 AX 플러스 NY 값이 1이 되게 하는 이런 정수의 XY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넘겨놓고서 해석을 하자고. AX-1이 마이너스 NY고 마이너스 NY라는 건 N 곱하기 마이너스 Y 즉 N 곱하기 마이너스 Y 값이 정수잖아. 그럼 한마디로 AX-1이 N 곱하기 정수로 표현됐다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AX-1이 N의 배수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N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합동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X가 N으로 한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리고 1이 되게 하는 정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서로서 오면 다음과 같이 AX가 N으로 한 나머지가 1이 되게 하는 X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내가 이제 쉽게 증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AX 값이 N으로 하는 나머지가 1이 되게 하는 X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 조건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가서 AX-1이 N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다시 어떤 정수 Y가 존재를 해서 AX-1 값을 N 곱하기 어떤 정수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넘기고 다시 넘겼을 때 AX-NY 값이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불편하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이너스 Y라는 값을 내가 라지 Y라고 치환을 시켜놓고선 봤을 때 AX 플러스 N 라지 Y 값이 1이다 라고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배조의 등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걸 만족하는 정수 X랑 라지 Y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얘가 정수애가 존재할 조건, 배조의 등식을 했을 때 그걸 잘 살펴보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A와 N의 최대공약수가 1의 약수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자, 그래서 A와 N이 1의 약수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당연히 A와 N은 최대공약수가 1인 서로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거를 배조 등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때 배조 등식에서 했던 게 ax 플러스 by가 c인 정수의 xy가 존재 조건이 어떻게 됐었냐면 c가 ab의 최대공약수의 배수면 정수 xy가 존재를 했었지.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넘어간 거는 그냥 요걸 쓴 거야. 요걸 써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여기 넘어간 이유가 요걸 쓴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와 n의 최대공약수가 1의 약수고, 그러니까 a와 n은 서로수다 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인역수가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존재를 하기 위해서 서로소 조건에 만족하는가, 당연히 그거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번에는 잉여역수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렘마를 하나를 마찬가지로 소개를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잉여역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현재 배운 상태에서 A와 N이 서로 소고, 그 다음에 A1부터 A 오일러 파이 N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N의 기하 잉여계라고 정의를 하자고. 자, 그러면 기하 잉여계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만약에 보다시피 지금 어떤 AI 스타라는 그런 정수값이 존재를 해서 AI의 어떤 그 잉여역수 한마디로 얘가 지금 정의대로라면 AI 스타라는 게 AI의 잉여역수가 되겠지. 다음과 같이 AI 잉여역수가 항상 존재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써놓은 다음과 같은 집합 A1 스타부터 시작해서 A 오일러 파이 N 스타까지의 그런 집합을 다시 한번 세팅을 했을 때 이런 집합 또한 N의 기하 잉여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기하 잉여계를 어떤 집합 자체가 기하 잉여계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 집합 첫 번째로,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N의 기하 잉여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오일러 파이 N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됐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가 아직은 기하 잉여계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A1 스타부터 시작해서 A 오일러 파이 N 스타까지의 저런 집합을 A라고 세팅을 할게. 자, 그러면 A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우선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의 원소의 개수는 오일러 파이 N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잉여계가 이제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두 가지를 더 밝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원소, 이런 집합들에 대해서 내가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뽑아도 N으로 하는 나머지가 다르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여기 써있는 모든 원소들이 N과 서로수다라는 요거를 더 증명해주면 끝나겠지. 자, 그랬을 때 우선 이제 살펴보면 A 곱하기 AI 곱하기 AI 스타가 N으로 하는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AI 곱하기 AI 스타 마이너스 1 값이 N의 배수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수 T라는 게 존재를 해서 A 곱하기 AI 스타라는 값은 NT 플러스 1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미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사실 들어가 있는 거는 나머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이 전부 N과 서로수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깔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요걸 봤을 때 N과 A 스타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i가 빠졌구나. ai 곱하기 ai 스타는 보다시피 n과 nt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가 같고 유클리드 주법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n과 1의 최대 공약수랑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n과 ai 곱하기 ai 스타 값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n과 a 스타 또한 ai 스타 또한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지. 왜? n과 예를 들어서 이제 a, b가 서로 소였으면 n과 a도 서로 소, 그 다음에 n과 b도 서로 소라는 걸 다음과 같이 아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1부터 5일러파 n까지 어떤 임의의 i에 대해서도 n과 ai 스타가 서로 수다. 요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요 조건이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요 조건이 나왔어. 지금 남은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거를 뽑더라도 나머지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사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임의의 두 개를 뽑아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됐었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임의의 예를 들어서 어떠냐 아니면 모든이지. 모든 ij가 올러파 n까지 ij가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해서 ai 스타와 aj 스타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르다. 요거를 보여줘야 돼. 근데 이제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뭐를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뭐 귀류법을 사용을 해서 요 결과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생각을 하려면 어떤 적절한 서로 다른 ij가 존재를 해서 ai 스타랑 aj 스타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같은 적절한 이런 어떤 두 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 ai 스타랑 aj 스타에다가 똑같은 걸 이제 뭘 곱해볼 생각이냐면 똑같이 여기다가 한번 AJ를 곱해볼게, 이렇게. 자, AJ를 곱했을 때, 지금 보면 요거는 AJ와 AJ 스타가 곱해진 거니까, 인역수의 그 정에 의해서 이 값은, 자, 1로 바뀌겠지. AI 스타와 곱하기 AJ 값이 n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AI 스타에 AJ를 곱했다? 근데 그 곱한 값이 1이 된다? 그 말은 AJ 값이 요거의 인역수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AI 스타의 스타. 자, 요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AI 스타의 AI 값을 곱했을 때 1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게 되면 AI 값 또한 AI 스타의 스타라는 게 돼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결합을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AI랑 AJ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하겠지. 왜? 여기 문제 조건에서 처음에서 A1부터 A5일러파 n까지가 n의 기하 기역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던 거는 여기에 임의의 어떤 두 개를 뽑더라도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르다.
각 결론이었으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해서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살펴본 대로 아까 거기에 있던 내용대로 했을 때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이렇게 뽑더라도 AI 스타와 AJ 스타는 N으로 한 나머지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집합 자체가 요거, 두 번째가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 요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1, 2, 3에 의해서 A라는 집합은 결과적으로는 N의 기하 기억이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기하 기억이라는 걸 얻었을 때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N의 기하 기억인데 얘도 기하 기억이다? 그 말은 A1 스타부터 시작해서 A1부터 A 올라파 N까지의 그런 집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N의 기하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치상은 모르겠고 어쨌든 되었던 간에 N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A1부터 A 올라파 N까지의 그런 집합 구성, 원소들 구성과 A1 스타부터 A 올라파 N 스타까지의 집합 구성은 N으로 나눈 나머지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집합이다.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N의 기하 기억이니까. 따라서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 내용이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잉여역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